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재룡전기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변압기 한 제품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재룡전기가 급상승 시기부터의 수급 주체에 대한 주제로 일단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거든요. 네, 이 외국인의 거래원은 어디서 과연 지금 되고 있는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변압기에 대한 부분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룡전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변압기, 이 한 제품의 비율이 100%이죠. 그래서 이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알아야 하는데, 이 모멘텀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들 그 AI 산업 확장이죠. AI 산업 확장으로 인해서 이 전력 인프라망 구축이 한창인데요. 그리고 이 전력 인프라망 구축이 한창이면서 이 구리 가격이 좀 상승 중에 있죠.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 변압기 제품 가격도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변압기 구조를 좀 알아야 될 텐데, 일단 재룡전기가 변압기를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사오게 됩니다. 이 원재료 품목이 코어라는 품목인데 95% 정도 차지하고 있죠. 이 코어라는 품목이 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일에 해당을 하고 있어요. 이 코일 같은 경우는 구리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변압기의 원리는 들어오는 전압과 나가는 전압이 달라지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승합과 강압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1차적으로 코일이 100번 정도 감겨져 있다고 한다면 2차적으로 코일은 10번 정도 감겨져 있어요. 비율로 따지자면 10대 1이겠죠.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들어오는 전압이 1000V라고 했을 때 나가는 전압은 10대 1 비율로 해서 100V가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자면은 1차 코일이 10번, 2차 코일이 100번이라고 하면은 100V가 들어왔을 때 1000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승합과 강압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변압기 원자료가 코일이라서 코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완제품인 변압기의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구리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결국 AI 산업 확장이죠. AI 산업이 확장을 하면서 필요하게 된 전력 인프라만 구축, 그리고 전력 인프라만 구축을 위한 전선의 수요 증가, 그리고 전선 수요 증가에 따른 구리 수요 증가, 그 이유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더해서 구리의 수요가 증가가 됐으면 그에 맞춰서 공급량도 늘린다면 가격은 이렇게까지 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인데 2023년 챗GPT로 인해서 AI 산업이 확장이 되었는데 2022년 대비 구리 생산량이 그렇게 늘진 않았어요. 근데 2024년에는 어느 정도 구리 생산량이 받쳐줘야 이 AI 산업이 확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2024년 구리 생산량을 보시면은 생산량이 2023년 대비 10만 톤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 추정치로만 봤을 때 구리 매장량이 점점 고갈되면서 생산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구리 같은 경우 우리 지표면에 상당 부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점점 캐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구리 광석인데요. 이 구리 광석 같은 경우 아주 적은 양의 구리만 포함이 되어 있죠. 사실 오래전에 광석 대비 구리 양이 1.2%였는데 현재는 0.72%까지 떨어졌다는 통계가 있어요. 결국엔 비율이 적어지면서 많은 광석이 필요해지고 인력과 돈이 많이 더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AI 산업으로 인해서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 화랑을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당연하게 눈에 띄는 건 전력 인프라 사업이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경영자도 마찬가지로 AI가 발전을 하려면 전력 인프라만 구축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AI 서비스는 결국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 저장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끊임없이 가동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데이터 센터의 경우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 주어야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하는 역할이 진행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전력망 확충일 텐데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서 일반 과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낮은 전압으로 계속 똑같이 보내려면 전선이 굵어지게 되고 전력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압은 11kV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전압은 220V죠. 그러니까 변전소에서 먼 거리로 보내면서 765kV까지 승합을 시키고 그리고 먼 거리로 보내면서 345kV나 154kV로 강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도심에 있는 변전소에서 다시 22.9kV까지 낮추면서 우리 가정에 220V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력 인프라만 구축에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변압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재룡전기가 상승했었던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이 수급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의 흐름 같은 경우 마이너스 6%, 7% 가까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차적인 지지라인은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지금 5월 13일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고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만약에 여기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60일 이평선 간의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이격도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수급적인 부분 좀 살펴볼 텐데 제가 이 설정을 3월 4일부터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 기간을. 왜냐라고 해본다면 지금 재룡전기가 3월 4일부터 상당한 급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3월 4일부터 이 수급 주체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외국인이 220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 190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 23만 주 정도 매도 중에 있는데 일단 외국인이 수급이 주체다라는 것은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인의 거래원은 또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외국인 거래원 같은 경우 순매수 거래원 순위로 UBS 증권이 지금 현재 3월 4일부터 65만 주 정도 매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26만 주, 맥쿼리 증권이 26만 주, 메릴 린치가 24만 주, JP모건이 13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 UBS 증권에서 65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20만 주 대비해서 상당 부분 비율이 좀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UBS 증권에서 만약에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재룡전기가 주가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이 UBS 증권의 수급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